네,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먹거리를 주시죠. 어,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가지고 갔던 양식들이 거의 떨어져 갈 쯤에 하늘에서 하얀색의 어떤 음식을 내려줘요.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한국어로는 만나라고 합니다. 만나. 그래서 한국식 발음만 들으면 어떤 맛있는 음식인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중국어 곧 한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글자로 되어 있어요. 앞에 입구가 들어있는 거 보면은 물을 마입니다. 물을 마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역시 어, 나, 날이 어디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역시 입구가 들어있는 거 보면 역시 물을 라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먼저 발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뭐야 어디에 있어 이런 물음입니다 사실은. 그래서 제가 양쪽에 물음표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. 물론 그 만나의 맛도 몰랐을 것이고 전혀 이제 모르죠. 그러니까 뭐야 어디에 있어 이런 말들로 구성된 게 지금 한국어로 만나라는 이름으로 지금 쓰고 있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먹어보니까 그 맛이 좀 달콤해요. 약간의 꿀을 천미한 것처럼 달콤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꿀 맛이 난다 해서 제가 이제 꿀을 한번 글씨로 써봤습니다. 먼저 꿀밀이라고 합니다. 이 말은 집에 집가가 있죠. 그 다음에 비슈 필수라는 말이 있어요. 그래서 집에서 필수적으로 곤충을 키워야 되는 것이 바로 벌이었어요. 벌. 그래서 사실 이 벌은 인류 세상과 함께 간다 그러잖아요. 만약에 벌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. 뭐 오염으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 인류도 못 살게 된다. 그런 얘기가 있죠. 자, 그래서 벌이 주는 이 맛있는 것이 꿀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, 혀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. 말하자면 이거는 글로 쓰는 혀이고요.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혀입니다.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말을 달감이라고도 하고요. 이거는 이제 혀라고도 하죠. 근데 이 두 개가 모여서 뭘 말하냐면 달첨이라는 이 글자를 만들어냅니다. 달첨. 네, 그래서 이렇게 마나가 다 두 개 다 묻는 소리라고 그랬죠. 마나가 꿀을 살짝 첨가한 그런 달콤한 맛이었다 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만나를 줬을 때 엄청 불평불만을 많이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만나를 아침에 가서 걷어들여 가지고 그날 먹을 거 딱 해결하고 이제 안식일이 된다 그러면 이틀분을 걷어와요. 근데 많이 걷어오면 썩어버리잖아요. 썩게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. 욕심내지 말라는 의미였죠. 그날 그날 해결하도록.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한 40여 년을 먹다 보니까 질리기도 했겠죠.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을 털어놓죠. 애굽에서 살면서 먹었던 것이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울부짖은 소리로 이것 좀 주라 저것 좀 주라 하고 외치죠. 그것 가운데 이제 이 음식들이 나옵니다. 자, 여기 보면 마늘이에요. 마늘. 자, 따슈안이라고 합니다. 이제 중국어 표현만 해보겠습니다. 마늘을 따슈안. 그리고 양파를 양총. 그리고 이제 전구지 있죠? 부추를 지우차이 이렇게 표현해요. 그 다음에 이제 호박은 남쪽에서 온 그런 넝쿨과에 속하는 채소다 해서 낭과. 그리고 오이는 역시 그 황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파랬을 때 오이를 많이 먹잖아요.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그 노랗게 익은 다음에 이 오이를 많이 먹나 봐요. 그래서
黄과, 누런 황색이죠. 황과, 황가 이렇게 오이를 표현합니다. 그리고 이제 수박의 경우는 서쪽에서 온 이런 넝쿨 식물이다 해가지고 시과, 시과 이렇게 표현합니다. 어디에서 왔냐에 따라서 그 과일의 이름으로 결정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라든가 농산물 얘기를 했으니까 먹거리가 뭐가 더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. 자, 얘기를 보니까 포도예요. 포도. 자, 그래서 이 포도는 푸타오라고 합니다. 푸타오. 사실 성경에 이 포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. 농부에게 이게 이제 포도 그 농사를 임대를 해줬는데 결국은 뭐 아들마저 다 죽였다 하는 그런 얘기로 이 포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푸타오, 푸타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과를 얘기해요. 핑과, 핑과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배입니다. 배. 헤어질 리하고 소리음이 같다 그래서 배도 쪼개서 먹지 않고 통째로 먹는다 그랬죠. 예, 리라는 이름으로 배를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또 먹거리가 뭐가 있나요?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있겠죠. 이거는 이제 채소이고 과일이고 했으니까 자, 그래서 주식은 여기에 있네요. 이제 쌀을 따마이라고 해요. 따미라고 합니다. 따미.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를 또 많이 먹잖아요. 그래서 옥수수는 위미라고 합니다. 위미. 옥이라는 이 받침 있는 거를 못하니까 위미로 가요. 그 다음에 이제 보리는 따마이, 그리고 밀은 샤오마이 해서 이런 이제 주식으로 쓰는 이런 농산물과 그 다음에 채소 종류와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종류 몇 가지를 써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농사 짓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? 농부. 네, 우리가 농부라고 하는 거를 농부 좀 억센트를 줘서 농부 합니다. 그러면 농부에 들어가는 이 글자는요. 사실 이 위에는 바구니라고 보셔야 돼요. 바구니에다가 씨앗을 골고루 담아서 신이거든요. 떼신. 말하자면 때에 맞춰서 이제 씨앗을 심으러 나가는 사람이다 해서 농부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농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. 이 말은 이제 벼잖아요. 앞에 벼. 말하자면 이제 벼 수확을 했어요. 그런데 많이 수확을 한 거예요. 이 많다거든요. 저녁시 두 개가 모아져 가지고 많다입니다. 근데 이제 의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우리 어렸을 때 들었죠. 의좋은 형제. 자, 근데 이 두 형제가 너무 의가 좋으니까 동생은 형님한테 더 드려야지 하고 이제 밤에 몰래 가서 형님 볕단에다가 자기 볕단을 갖다 옮겨줘요. 그런데 이제 또 형님은 아유 동생한테 내가 더 줘야지 하고 둘 다 밤에 나가서 볕단을 서로 옮기다가 그만 마주쳐서 참 의좋음을 보여줬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자, 근데 이제 저는 이 마늘따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. 자, 이 글씨가 왜 많다는 것에 저녁시가 두 개가 붙었을까요? 자, 이거는 아이들의 그 보는 관점으로 보는 시선으로 이 글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 안 계세요?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? 그러면 깨팔로 갔다 이런 표현을 해요. 그 말은 깨가 양이 많잖아요. 잘면서도 양이 많잖아요. 그래서 너무 양이 많아서 하나하나 세다가 그만 시간 간 줄 모르고 집에 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그런데 깨도 있는데 왜 저녁으로 마늘따를 썼을까? 그러면 이거는 그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외갓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간다 그래요.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죠. 엄마 몇 밤 자고 와, 몇 밤 자고 와. 물어요. 그러면 한 밤만 자고 올게. 그러면 괜찮아요. 근데 두 밤, 세 밤 이렇게 자고 온다 그러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엄마 없이 밤을 새우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. 그래서 이 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다는 것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
그래서 많다의 표현을 이렇게 밤으로 이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 참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어른들의 그 어떤 머리에서 떠올릴 수 있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이 눈높이에 맞춰서도 이 글씨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재미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어찌됐든 만나라는 이 글자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서 꿀맛이 살짝 나는 음식인데 물론 지금은 없죠. 물론 그 만나가 이제 끝날 때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고 합니다마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것마저 분실되고 이제 없는 상태라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